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광복절로 하루 휴장하면서 거래일도 짧은데 금통형 옵션 만기가 함께 예정되면서 시장은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사흘 만에 들어오며 소폭 상승했죠. 2040선 회복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사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아레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익숙한 악재가 등장했는데요.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전반적인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심리 다소한 좀 혼조 양상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유로존에서 들려왔던 독일에 대한 경제 지표의 둔화 내지는 악화 소식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좌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의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글로벌 증시의 마감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이고 약보합세로 마감하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이어왔었던 어떤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대내적인 변수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증시 내에서의 상한가 폭을 30%로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 들려왔습니다. 이를 놓고 오늘 시장에서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따지기에 매우 분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네, 익숙한 악재가 등장했지만 지수 낙폭을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완화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장 어떤 점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체크 포인트는 뭐니 해도 대내적인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증권사, 그러니까 상한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 이 부분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한은의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도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로서 외국인들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전체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일단 좀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오늘 수요일 목요일 이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의 어떤 변화 요인들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시장 내 대외적인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국내적인 대내적인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요. 특히나 상한가 폭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물론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결정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중심으로 일단 상한가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하여금 실질적인 수급면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특히나 신용 물량이랄지 그리고 이제 대용 물량이랄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는 거래량이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작용을 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 또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거래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도 내일 같은 경우까지도 좀 단기 변동성을 염두한 그런 전략이 좀 우세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증권시장 내에서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큰 금속의 트로이카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계속해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IT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시장의 내리막 곡선 부분들, 그 큰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 상당 부분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일단 그 단기 변동성을 염두를 하면서 내일의 그 금리 인하 이슈랄지, 그리고 옵션 만기 이슈랄지,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큰 이슈들 꼭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요, 그 트로이카 업종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실적 움직임 꼼꼼히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내일은 좀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일 만기를 앞두고 매도 우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주가 출렁임은 좀 심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지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박스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내일 옵션 만기에 따른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우리 박미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좀 만기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 수급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져본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져보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가는 전략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광약품과 3호 개발이 수익 6% 기록하면서 전체 승률이 13승 12무 그리고 9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 종목들 자산 AS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예, 양해를 조금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광약품 먼저 보실 건데요.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그대로 일단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던 종목군이고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세 자체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 권역 자체를 강하게 받고 난 다음 다시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는 시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어서 가는 모습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단권역과 거리 자체를 크게 남겨두고, 지금은 분할 매수 완수점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는 아직까지 저렴한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 종목은 3호 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3호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파동 자체거든요. 네. 어쩌고 오르는 모습이고 중소형주다 보니까 시세를 한번 냈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지금 우상향 패턴입니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단에는 이런 각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죠. 각이 점점 살아서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홀딩하면서 시세를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자, 이 사모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뭐 6% 가까이 수익이 많은 상태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10%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죠. 사모개발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고요.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 지방의 어떤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그 캐시카우 시장 자체를 좀 더 크게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호남 지역의 바로 사모개발 다시 한번 관심 종목군에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힘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목 빼고는 다 정상입니다. 네. 목 빼고는 다 정상인데 목이 안 좋네요. 자, 삼진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삼진, 야구의 삼진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그 리모컨을 발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같이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리모컨이냐 하면요. 화면에 나오죠. 집에,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서 보는 그거를 바로 이 삼진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삼진이라는 회사는 리모컨을 만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리모컨계의 장인,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리모컨에 들어가는 고무 한 개 한 개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삼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리모컨을 쥐었을 때 그 안락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늘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삼진이고요. 삼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주로 어느 정도 거래를 하는 거래사죠. 그래서 삼성전자 내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리모컨을 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리모컨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만큼 좋은 점으로 좀 또 생각을 한다면 리모컨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TV 채널을 올렸다 내렸다,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비디오로 접속했다가 이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리모컨에 보면 최근 들어서 터치패드가 나오는 리모컨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우스 움직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모컨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동작 인식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그냥 채널만 올리는 리모컨보다는 가격이 한 10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수익성 자체도 많이 남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기업의 분석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업 분석 한번 보시면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 한번 보세요. 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부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보율은 이만큼 높아요. 예. 이 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는 장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14년에 매출액이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만큼 TV 판매량이 많이 늘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매수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자, 주봉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매물권으로 작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1차적인 트리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파동 자체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튀었습니다. 매집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렸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없죠. 이만큼 내리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만큼을 지금 9,940원 갖다가 하단에 5,000원까지 내렸는데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세를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금 크게 실어줘도 좋습니다. 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6,800원은 저렴한 가격이었구나. 이상로 이놈이 정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6,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케어가 좀 돼야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하고 애병군 멘토하고 두 분이서 같이 창원 그리고 구미, 창원은 금요일, 구미는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찾아뵈러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성호였습니다. 네,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와 시초가 공략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장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동양증권 정유성 PB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동식 대표님, 오늘 이벤트를 앞둔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전일 선물지수가 이제 0.09%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오늘 거래소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약간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5% 정도 상승한 2046포인트나 2043포인트 내외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내일 이제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가 있는데 네. 지난 옵션 만기와 금통위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요동을 많이 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금통위 옵션 그 당일에 주가가 크게 2시 이후에 크게 요동을 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당일보다는 전일날 주가가 요동을 치고 당일에는 별 큰 문제 없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주가를 유념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의 뷰 자체는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금통위 측에서도 0.25% 인하하고 연내로 추가로 0.25%를 더 인하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만약에 펼친다고 치면 증시는 좀 우상향,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0.25%가 마지막이다. 올해는 0.25%만 내려서 기준금리를 2.25%로 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지수가 조금 하락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비차익 거래나 차익 거래나 외국인에 지금 청산해야 될 금액 자체가 지금 5,400억 이상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면 오늘 증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시가는 좋았는데 후반 들어 힘이 좀 약했죠. 장중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 살펴볼 텐데 정유성 PB님 어떻습니까? 예, 증권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종 어제 또 호재성 얘기가 있었죠. 상한가 제도를 내년도부터는 15%의 상한가 폭이 30%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입법 예고안으로 좀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에도 거래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반영이 됐었지만 계속적으로 증권업종한테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들 계속적으로 환율 워낙 강세 기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을 받았었지만 MS는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합한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오늘 준동 대표님 오늘 출발상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지수는 여전히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6포인트 상승해서 2047.4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1포인트 상승한 546.77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연일 안 좋았죠.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 3거래일 자체에 강한 음봉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보합권으로 아니면 2000포인트 위에서는 2050포인트에서 좀 박스권을 쳐서 2090 찍고 2050 사이에서 박스권을 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에 맞춰가지고 지금 장세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인의 매매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띄면 5,000원 가까이 되는 청산가치를 청산해야 될 금액 자체를 청산 안 하고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가 향방이 좀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장 시장과 동시에 개인 같은 경우는 68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이 거래소에는 106억 그리고 기관은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도 방금 말씀드려도 106억, 코스닥 시장도 14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기관이 거래소는 68억, 코스닥 시장은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이 4일 만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돌아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 초반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205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지만서도 한 9시 반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0.3% 정도 내리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죠. 15,111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일본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0.5% 상승 출발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파란불 홀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0.4% 약 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3% 넘게 급락했던 SK하이닉스가 오늘 1.27%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이고요. 포스코도 0.3%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0.78%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는 0.5% 강보합, 신한지주가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1.59% 강하게 오르며 5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0.7%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58%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5%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3%로 강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좀 하락폭이 컸던 CJ 오쇼핑이 0.53%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8% 넘게 급등했던 다음이 오늘은 1.27%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가 0.24% 강보합이고요. GS 홈쇼핑은 0.15%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정우섭 PB님, 오늘 어떤 업종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 통신업종, 인터넷 업종, IT 업종, 그다음 자동차 업종, 증권, 은행,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업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하락의 업종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운업종과 화학 섹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종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 소식에 의해서 급락이 있은 뒤부터는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대 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광부업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IT 업종 보시겠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보시겠는데요. 동양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페노션 그동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바닥 다지기에서 상승세의 움직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마이너스 1.28% 하락하고 있고요. 한진해운, 대한해운, 현대상사 모두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겠는데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2% 넘게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그 사모펀드에서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투자 자금을 유치를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급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옆 동네도 같이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CM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IM이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 디지털 옵틱, 그 다음에 해성 옵틱스, 코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수급 등용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가 모두 유입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장 초반에는 외인이 좀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 기관은 매도를 거래소 중심으로 좀 한 상황이고 개인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은 145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이고 외인은 140억, 기관은 32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인데 일단은 흐름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를 계속 돌파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꾸준히 조금 29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건 개인이나 기타 범위 쪽에서만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데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뭐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긴 한데 이것을 언제 돌이킬지 이렇게 돌려버릴 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당일날 돌리는 케이스, 2시 이후에 돌리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일날 돌리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2시 이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선물지수까지 같이 연계시켜갖고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오늘 외환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7원 10전과 1,028원 30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폭이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장에서는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없었고요. 이전에 진행된 유럽장에서는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이 유로 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 달러가 1.3334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유로장 후반부터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달러화의 반락이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약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미 국채 수익률이 미 국제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상승했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전반적인 강세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뉴욕 여교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달러가 반락한 영향보다는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더 받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서울시장에서 나타난 급락에 대한 반작용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서울시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장중 1,030원 1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026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지정 확대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서는 달러 원의 상승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한 달러 강세가 아닌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는 그 성격상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난 2013년 6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미 연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환율의 방향성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대외 변수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약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향후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엔원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과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등인데요. 다른 지표들과 함께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인다면 호주 달러가 상승하면서 원화에게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1020원대 중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0만 원 주가를 넘어서면서 황제주로서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하게 갭 상승하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CJ E&M은 2분기 실적에 발목을 잡았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우선 PB님 새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아모레퍼시픽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아모레퍼시픽이 20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견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아모레퍼시픽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이 우선 받쳐지는 것과 더불어서 해외 사업 부분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큰 테마는 중국인데 예전에는 중국의 내수 쪽을 직접 진출하는 쪽에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 최근 들어선 중국인이 한국에 내방을 하는 그런 인바운드의 중국인들을 잡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정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00만 명에서 거의 2,000만 명까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3,000만 명, 4,000만 명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렇게 많이 오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가는 그런 비중 중에서 한국에 오는 비중은 거의 3, 4%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인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 한국에 오면 주로 대부분이 여자들이 압도적인 비율이 많고요. 여자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들 중에서 품목의 1위가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내수를 해서 내수 쪽에서의 그런 잡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주가를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로 보면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왜냐 현재 PER로 보면 50배,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36배나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을 보고 있죠. 왜냐 50%씩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경우는 2년, 3년 뒤에는 이것이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미래의 전망이 지금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인바운딩에 대한 그런 비중이 지금 현재의 속도를 예상하기로는 2015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꺾이는 순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한 번쯤은 휘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아까도 동시효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이비통으로 유명하죠. 이쪽에 사모펀드인 엘캐피탈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의 1,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두고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지금
실적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회계 차익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보다 뒤로보다 상당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엔터테인먼트 주와 그렇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주는 상당히 갈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서는 JYP가 YG 엔터테인먼트한테 인수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라는 의향도 얘기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어떤 부분이냐,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별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1,000억 원의 규모가 유상증자로 된다라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다른 종목들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ENM인데요. 그동안 주가 상승폭 좋았었죠. 특히 CJ 관련주들, 우선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백화점으로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방송을 중심축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분기 때 적자 소식에 의해서 오늘 마이너스 3.3%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 소식이 13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선은 CJ ENM 같은 경우는 방송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광고 경기가 상당히 부진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방송은 재밌되 그 방송을 만드는 원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은 얼마나 알짜로 방송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가 컸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다음 종목은 동부하이텍인데 인수합병 기대감에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양사도 이틀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양 밀맥스 흡수 합병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님 세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말이죠. 7월 말에는 급등한 패턴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리를 못 잡고, 급등 패턴의 자리를 못 잡고, 연일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 평선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만 좀 놓고 보더라도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 4일부터 기관이 줄기차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좀 매매 동향을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고 치면 기관의 매수세가 붙는 날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야 된다. 그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가이나 그리고 전력세, 전기세 인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세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이 감소될 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단가를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 하면 주가가 좀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신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편성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A평선이 좀 매집돼서 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좀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양봉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들어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동부하이텍을 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좋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M&A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다루는 기업인데,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급등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진입을 못한 상황에 상한가를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1%, 10%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전형적인 6,100원, 6,200원대의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 이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이 돌파가 돼서 수반돼서 뚫는다 하면 주봉상으로 보듯이 조금 더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원대 이 선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차트가 눕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원대, 200원대 이 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키냐 못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강하게 갈지 아니면 좀 눌렸다 갈지에 대해서 좀 종목이 구별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에서 6,500원 선, 이 선 있죠. 이 저항대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이 안 된다 치면 조금 매물을 좀 소화시키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종가에 다시 사시는 전략도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호가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삼양사를 좀 볼 것 같은데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M&A와 비슷한 거죠. 삼양 밀맥스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옥수수 가격이랑 이런 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기존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가 43,000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65,000원, 67,000원까지 5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 모습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4.4% 정도 오르고, 가파르게 6,79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호재성 지수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꼭지가 없는 차트죠. 네. 위에 저항대가 없는 차트다 보니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의 차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상승하는 패턴의 차트는 맞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죠. 라면값, 옥수수값, 밀가루값, 예를 들어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물가가 오르니 더 이상 오르지 마라, 인상시키지 마라 이런 규제 대상이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차트가 옆으로 누울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규제가 안 나오는 상으로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한 차트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계속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가 안 나온다고 치면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사 살펴봤고요. 다음 돌발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CNC가 신사업 기대감에 주가 2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달 들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개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유니테스트가 2분기 호실적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네요. 정우섭 PB님,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SK CNC 보시겠습니다. 20만 원 돌파를 드디어 했습니다.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SK CNC의 주가를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7만 5천 원에서 지금 20만 3천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 모듈 유통 사업으로도 지금 영향을 확대한다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CNC와 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한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열사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 SK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과 통신 그리고 메모리 쪽 특히나 그 반도체
쪽에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모듈 유통 사업으로 영향 확대를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CNC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SK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 영역이 양날의 칼날도 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 향후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시장의 의문성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주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부터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시기는 조금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4.7%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합 리조트 개발 소식에 의해서 우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10가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상한가 제도 확대와 나머지 9개는 모두 외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인바운딩을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복합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라는데 예전 같았을 땐 이런 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자연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했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의 날개를 달라주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기존의 중국 관광객들 유입이 되면서 주가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랐죠. 거의 2011년도부터 보면 거의 2-3천 원대 하던 게 지금 3만 원대까지 10배 이상이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은 이 이상의 그런 계열사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주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호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복합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로 간다라면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GDP 성장률 하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업체가 계속적으로 MS 늘리기 힘든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인바운딩으로 뭐든지 이것을 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런 회사들의 중국 인바운딩을 잡는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보냐 상당히 앞으로 수년 내로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테스트인데요. 오늘 5.3%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0%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실적 부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 유니테스트를 보면 고가가 거의 상한가였다. 그러다 지금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2분기 실적을 발표된 것은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이평선을 좀 띄어져 있는 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메꿔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 주가는 2,900원대지만 이 이평선들과 만나려면 2,800원대까지는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베이직 하우스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면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요. 반면 미디어플렉스는 3분기 흑자 전망에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주가 급락을 딛고 어제 오늘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IM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세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주봉상으로 좀 놓고 보면,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가가 2만원대까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고가 28,350원 대비 30% 정도 밀린 상황이네요. 30% 정도 밀린 상황인데,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인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뭐 매매 동향을 좀 보면 7월 9일 같은 경우 외인의 41.26%, 2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뭐 한 달 사이에 외인이 지분이 뭐 37% 정도까지 떨어진 걸 보면 외인의 4% 정도가 지분을 좀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뭐 고점 대비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가 중국 쪽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00원이었던 게 뭐 25,000원, 28,000원까지 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네. 중국 쪽도 매출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성,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장통을 그대로 꾸준히, 성장성을 꾸준히 안고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메이커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해가지고 네. 중국의 구매력을 점점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외인이 먼저 파악을 해서 주가가 조금 28,000원대부터 하방으로 밀리기 전에 주가가 뭐 외인 같은 경우는 좀 매매 패턴을 잡아가지고 매도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가우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방으로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그리고 중국 쪽 매수세가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된다고, 뭐 경기가 호전이 된다고 치면 좀 가파르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장세가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플렉스를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군도의 흥행에 좀 실패를 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하게 반등해서 지금 4%, 5%가량 상승해서 3,30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명랑 같은 경우는 CJ E&M이 배급사가 선정돼가지고, 명랑 같은 경우는 CJ E&M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군도를 배급사를 선정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CJ E&M 같은 경우는 주가가 향후에도 계속 갈까요? 안 갔죠. 어제 급락 나왔었죠. 그러면 이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흥행과 맞추어, 개봉과 맞추어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명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대박 1,000만원이 지금 돌파된 상황인데, 대박이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개봉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량의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한 다음에, 대박이 난다고 그러면 주가가 CJ EM 같이 명랑에 힘입어 차츰차츰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조금씩 매도를 하는 상황이 맞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개봉 시점에 맞춰갖고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흥행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컷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플렉스나 CJ E&M 같이 일회성 기회가 발생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키이스트 같이 예를 들어 별그대 같이 향후에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기대감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IM을 좀 보겠습니다. IM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좋죠. 차트가 흑자 전환 소식에 상한가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5월까지만 해도 중국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정지가 됐다, 영업 정지가 됐다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좀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사측에서도 IM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을 할 거라고 사측에서도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 패턴을 맞췄지만 3,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견고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는 좀 탈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 모듈 사업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쪽으로도 좀 괜찮게 움직인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IM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M까지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동양증권 정성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정영훈 팀장,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혜란 연구원, 조정 시 매수 접근 유효하다. 단 매수 시점은 만기 이후로 하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최근 신규 배당 관련 펀드가 상당히 많이 런칭하고 있다며 배당 관련주에 주목하자 하셨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 오늘 코스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포트폴리오 유지 또는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분 반납했던 코스피가 보합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시장 상승분 반납하게 했던 요인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불안정한 외국인들 수급, 이번 주 금요일 휴장 이런 것들 고려할 때 당분간 코스피는 해당 지수권에서 그 안에서만 등락 좀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정책 모멘텀에 계속 연동해가지고 증시 환경 고려할 때 코스피가 상승 추세는 좀 여전히 우상향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시점을 이제 주식 비중 확대로 삼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두 가지 좀 우선 이번 주 장 마무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금리 25bp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런 우호적인 재료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통위 당일 실제로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우호적인 이벤트는 좀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7월 말부터 지수 상승하면서 집중 유입됐던 차익 거래가 이제 이번 만기에서는 매도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만기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지만 이번 만기일은 좀 매물 부담이 있는 만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미국도 그렇고 낮은 금리 유지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시점은 이제 만기일 종가라든지 만기 이후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실 업종 종목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연기금, 수급 양호한 은행, 증권, 건설 업종에 대해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 있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업종들, 특히 의류, 카지노, 리조트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한 직결된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이후 매수 시점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아직 감기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돌아왔죠. 그죠? 어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하는데 제가 개만도 못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고요. 자, 어제 전일 이제 샤오미 관련주 이 신목소리로 좀 강조를 드렸고, 이노칩을 탑픽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이게 오늘 한 3%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 조정 시에 제가 분할 매수 전략 말씀드렸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구간으로 지금 잘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블루콤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조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어제 전일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지금 또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요. 심택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 샤오미라는 게 250%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뭐 성장세로 보면 샤오미가 1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의 어떤 마켓 시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수출 시장도 굉장히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샤오미 이 폰에 대한 어떤 수혜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그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이제 간다 확 간다 새로운 시장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간다 또 간다 지난 시간을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동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 바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증시큐 여보세요죠. 거기서 대안주로 몇 번이나 제가 들고 나왔던 게 뭐였냐면 크레듀였습니다. 바로 삼성 SDS 자회사로서 교육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직무 능력 평가는 지금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고, 그 직무 능력 평가의 기준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이 크레듀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크레듀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죠.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어떤 회복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갑시다. 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관련주인데요.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진행하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지금 회복됐다. 기쁘다. 기뻐할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삼성은, 대규모, 대형 회사잖아요. 그죠? 자, 이 그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배 구조들을, 자,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겨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고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한테 넘어올 때 이건희 회장이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막내 아들이었는데 여기 넘을 때 그때도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 넘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또 굉장히 많은 회사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 다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죠. 저도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잠깐 있었는데, B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제가 있었을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선술집에서 이런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검소한 편이면서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조용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을 아마,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맞는 쪽으로 재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그룹 내에 지금 밴드 업체들이, 특히 전자 관련 밴드 업체들이 지금 좋지 못한 게,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희 회장 라인이 있었다면 이재용 부회장 라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배구조 내에서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그룹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주식이 뭡니까? 결국은 미래가치죠. 그죠? 미래가치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레듀를 강조드렸던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살펴보죠. 삼성물산이죠. 그죠? 삼성물산. 당연히 지배구조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그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자, 횡보 때 나타난 특징,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듀죠. 그래듀, 상승, 조정, 자, 다시 재상승. 이건 박스권도 없어요. 다시 재상승입니다. 왜? 실적이 좋거든.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조정은 들어왔어요. 자, 딱 보면 3분의 2선 정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죠. 그죠?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KCC입니다. 자, 이 KCC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역시, K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배 구조상에 분명하게, 이건 삼성그룹주가 아닌데. 아니죠. 아니라도 지배구조 개편상에서 어떤 부분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동사의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STS 반도체. 최근 들어와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피닉스 홀딩스. 역시 사동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피닉스 홀딩스, 피닉스 소재. 자, 피닉스 소재는 아직까지 추세상 못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사실. 피닉스 홀딩스는 여러분들 조정 시에 좀 봐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회사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뼈쪽산을 그리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까지 조정 들어왔을 때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를 잡으면 돼요. 이 여러 가지 탑픽주 중에. 그죠? 여러 가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련주 중에 실적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잡으면 됩니다. 삼성물산도 있겠지만 삼성물산 우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건희 회장 체제로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미래 가치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증시 큐브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지금 앱업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역시 지금 삼성물산도 역시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라면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오른 종목에 눈을 자꾸 뜨세요. 자꾸 떨어진 종목에 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두려운 장이 자꾸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샤오미 관련주인 이노칩 여전히 좋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에 월요일날 간다 3,000포인트. 그 다음에, 자, 또, 그리고 화요일날 간다 확 간다해서 샤오미 관련주. 오늘 간다 또 간다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내일은 간다 훅 간다죠. 그죠? 내일은 또 안 좋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꼭 애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강연에 있습니다. 요번 주말이에요. 이제 8월 15일 광복절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죠. 8월 15일 날은 창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원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입니다. 요거 위치 정확하게 모르시겠거든.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미는요. 8월 16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구미 원평동에 있는 올림픽문화회관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창원 구미 계신 분들 많이들 와주세요. 제가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에 대한 확실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간다 훅 간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며 전략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